새 파일을 만들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가 바뀌니까 우리 4개까지 만들었었군요. 그래. 네. 파일 제목은 ML 5번 Regression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Regression. 네, 이렇게 썼어요. 파일 제목은. 회귀라는 뜻입니다. 회귀. 네. 그래서 리그레션이 회귀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회귀에서 사용되어지는 대표적인 알고리즘들 중에서 일단 제일 쉬운 것부터 어, 쉬운 것부터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저희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업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요. 일단 연결 먼저 해주시고요. 저희가 머신러닝에 대해서 그 아마 제가 자료로 설명드렸던 내용을 잠깐 여기서 정리 좀 하고 넘어갈게요. 어, 머신 러닝이라고 하는 거는 기계가, 그러니까 즉 컴퓨터가 데이터를 학습해서 어떤 예측값을 내놓도록 프로그래밍을 하는 것을 머신 러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머신 러닝의 종류를 나누는 방법이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머신 러닝의 종류를 어, 사람의 감독하에, 감독하에 훈련하는 것인지 아닌지, 네, 네, 훈련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서 머신러닝의 종류를 나누면 크게, 크게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설명드렸었죠. 그죠? 사람의 감독하에 훈련을 하면 지도학습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사람의 감독이 없이 훈련을 하는 것을 비지도학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도학습을 영어로는 supervised learning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supervised learning. 비지도학습을 접두사 on을 붙여가지고 unsupervised learning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의 감독하에 훈련한다. 이거는 다른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레이블이 있는 데이터를 학습할 때 지도학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즉, 타겟이 있는 데이터, 레이블이 있는 데이터, 다른 말로는 타겟이 있는 데이터를 학습할 때 지도학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어제까지 학습을 했었던 KNN 분류기 있었잖아요. KNN 분류기 생각을 해보면 KNN이라고 하는 머신러닝 모델을 학습을 시킬 때 물고기의 특성도 좋지만 그 물고기가 도미인지 빙어인지라고 하는 레이블도 같이 줬죠. 그죠? 그러니까 무게가 몇 그램이고 길이가 몇 센티미터이면 네, 그런 물고기의 특성과 어, 그러면 물고기가 돔이다, 뭐 아니면 빙어다라고 하는 레이블을 같이 줬잖아요. 그래서 레이블이 있는 데이터를 학습하는 것을 지도학습이라고 하는 거고요.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를 학습하는 것을 비지도학습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를 학습하는 것을 비지도학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레이블을 제공하지 않는 거죠. 레이블을 제공하지 않고 데이터만 주고서 여기에서 어, 스스로 뭔가 알아내봐라고 하는 게 그게 비지도 학습입니다. 비유를 하자면 지도학습과 비지도 학습은요. 비유를 하자면 뭐 이런 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도학습은 선생님이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자, 요렇게 생긴 거는 요렇게 생긴 거, 요렇게 생긴 거, 그다음에 요렇게 생긴 거, 요렇게 생긴 거 전부 다 삼각형이야. 이렇게 알려주고 그다음에 요렇게 생긴 것도
이렇게 생긴 것도, 이렇게 생긴 것도, 이렇게 생긴 것도, 얘네들은 전부 다 사각형이야. 이렇게 알려주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동그라미야. 이렇게 알려주고, 이렇게 알려준 다음에 얘네들을 무작위로 섞는 거죠. 무작위로 섞어서, 그 다음에, 자, 여기에는 삼각형 넣고, 여기는 사각형 넣고, 여기는 동그라미를 넣어. 이렇게 하면 학생들이 그 레이블이 달려 있잖아요. 이렇게 레이블 달려 있는 걸 학습을 해서, 학생들이 분류를 해서 넣는 거죠. 이런 게 지도학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그 특성들과 레이블들을 그 머신러닝 모델한테 제공을 하고, 그거를 통해서 어떤 특성을 갖는 것들이 어떤 레이블을 갖는지를 머신러닝 모델이 학습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알려지지 않은 데이터들 혹은 뭐 학습된 데이터 또는 학습되지 않은 데이터들을 분류를 하는 그런 학습을 지도학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비지도 학습은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선생님이 뭐 삼각형, 사각형, 동그라미 이런 얘기 전혀 안 해요. 그냥 이런 여러 가지 도형들을 가지고 놀라고 학생들한테 줘요. 가지고 놀라고 학생들한테 준 다음에, 그 다음에 너희들 다 놀았니? 하고 다 놀았으면 이제 가지고 놀던 거를 여기 가지고 와서 정리해. 이렇게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학생들에 따라서, 그죠? 학생들의 성향에 따라서 어떤 학생들은 그냥 전부 다 바구니 하나에다 다 넣어버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겠죠? 또 어떤 학생들은 뭐 가까이 있는 것들을 바구니에 넣고 멀리 있는 것들을 또 다른 바구니에 넣고 이럴 수도 있는 거고요. 그죠? 학생들마다 성향이 다 다르겠죠. 그죠? 이게 비지도 학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레이블을 안 주는 거죠. 얘가 삼각형이다, 얘가 사각형이다, 얘가 동그라미다 이런 거를 전혀 주지 않고 그냥 가지고 놀아 이렇게 한 다음에 나중에 정리해라고 했을 때 그 학생들에 따라서는 뭐 두 개로 분류를 할 수도 있고 세 개로 분류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하나로 분류할 수도 있겠죠. 그게 비지도 학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지도 학습. 지도학습 문제는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분류와, 분류와 회귀라고 두 가지 문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딱 두 가지예요. 지도학습은 분류와 회귀. 분류는 classification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회귀가 우리 파일의 제목인 regression입니다. regression. 분류는 클래스를 클래스들을 분류하는 게 분류예요. 그러니까 도미, 빙어 이게 각각의 클래스죠. 물고기의 종류. 어, 그다음에 아이리스 같으면 세토사, 벌시컬러, 버지니카 이렇게 그런 이렇게 구분하는 것을 클래시피케이션, 분류라고 얘기를 하고요. 숫자 타입의 데이터들, 수치를 예측하는 것을 회귀라고 얘기를 합니다. 회귀. 뭐 집값을 예측한다거나 부동산 가격을 예측한다거나 뭐 주식 가격을 예측한다거나 이렇게 이런 것들은 숫자들 값들을 예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수치를 예측하는 것을 회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다룰 내용은 지도학습들 중에서 수치를 예측하는 회귀를 어떻게 하느냐, 어떤 머신러닝 알고리즘들로 회귀를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를 저희가 학습할 거예요. 비지도 학습의 비지도 학습에는요, 대표적인 게 군집화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각화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군집화는 영어로 클러스터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저희가 수업 시간에 다룰 거예요. 지도학습 알고리즘들을 분류와 회귀에서 사용되어지는 지도학습 알고리즘들을 다 공부한 이후에, 그 다음에 비지도학습 중에서 군집화란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도 저희가 다룰 거고요. 시각화, visualization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말 그대로 데이터들을 시각화해 보는 거예요. 데이터들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시각화를 하다 보면 그 시각화를 통해서 어떤 데이터를 이해하게 되고 어, 어떤 특징들이 나타나게 된다. 그러니까 뭐 분류를 위한 특징들이 나타난다거나, 그래서 레이블이 없더라도 단순하게 시각화만 해보면서 특징들이 나타나죠. 아이리스 데이터셋 선점도 그래프 그려보면요. 어, 세토사와 다른 두 가지 품종은 확연하게 구분이 되죠. 그죠? 아마 우리가 산점도를 이렇게 그렸던 적이 있을 거예요. 이쪽에 몰려있는 꽃들이 있었고, 이쪽 근방에 몰려있는 꽃들이 있었고, 이쪽 근방에 몰려있는 꽃들이 있었었어요. 그래서 벌시컬러와 버지니카는 겹치는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세토사는 다른 것들과는 좀 확연하게 구분이 되는 게 있었죠. 그런 식으로 데이터를 시각화를 하다 보면 어떤 레이블들을 그러니까 뭐 그러면 이쪽을 레이블 1, 이쪽을 레이블 2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각화를 통해서 뭐 군집화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시각화를 통해서 분류를 할 수 있는 어떤 힌트를 얻을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비지도 학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비지도 학습은 저희가 나중에 다루게 될 거고요. 우선은 저희가 분류 KNN이라고 하는 한 가지 모델로 분류를 해봤고 회귀라고 하는 걸 한 적이 없어서 회귀를 할 거고요. 그리고 분류에 사용되어지는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을 뭐 이번 주, 다음 주에 걸쳐서 하나씩 하나씩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회계에서 사용되어지는 알고리즘들도 마찬가지로 하나씩 하나씩 사용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감독, 레이블이 있는 데이터를 학습하는 것인지,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를 학습하는 것인지에 따라서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 그 중간 정도에 있는 게 지도, 학습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슈퍼바이ዝ드, 슈퍼바이즈드 러닝이라고 하는 거고요. 준지도 학습은 비지도 학습 플러스 전문가 시스템. 간단하게 한 줄로 요약하자면 이런 정도로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군집화와 같은 그런 비지도 학습을 통해서 어, 일단 분집화를 하고 비지도 학습을 하고 거기에 전문가가 어떤 그 몇 개의 샘플들에 대해서만 레이블을 지정을 해주면 그러면 비지도 학습의 성능이 훨씬 높아진다라고 하는 그런 게 준지도 학습입니다. 음.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아까 삼각형, 사각형, 동그라미를 가지고 했었던 그걸 가지고 그 비유를 하자면은요. 어,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도형들을 가지고 놀아. 뭐라고 알려주지는 않고요. 알려주지는 않고 어, 어, 가지고 놀아봐 이렇게 하고 나서 자, 다 놀았으면 여기다가 넣어 이렇게 하는데 여기다가 선생님이 하나씩만 알려주는 거예요. 뭐 한 열 개의 도형들을 가지고 놀았었는데 10개의 도형들 중에서 자, 요거랑 비슷한 거는 전부 다 여기다 넣어. 그다음에 요거랑 비슷한 거는 여기다 넣어. 요렇게 10개에 대해서 다 알려주지 않고 한두 개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학생들이 자기가 가지고 놀던 거를 선생님이 이렇게 예시를 준 거를 가지고서 차곡차곡 넣어가겠죠. 그죠? 그게 전문가 시스템이. 음. 그러니까 처음에는 비지도 학습이지만 거기에 전문가가 몇 개의 샘플들에 대해서만 관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도 학습이 약간 들어가 있는 비지도 학습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준지도 학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준지도 학습은 저희가 다루지는 않을 거예요. 저희가 다루지는 않을 거고요. 네.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자, 그러면 저희가 오늘 다룰 문제예요. 오늘 다룰 문제는 뭐냐면, 어, 교재에 있는 내용을 일단 그대로 따라 할 겁니다. fish라고 하는 데이터셋 있죠. 물고기의 특성들과 물고기의 종류들을 가지고 있는 fish 데이터셋에서 물고기의 무게, weight죠, weight. 무게는 숫자 타입의 변수잖아요. 그죠? 수치란 말이에요, 수치. 그죠? 무게를 예측하자. 예측하자가 우리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물고기의 다른 특성들을 가지고서 여러 가지 특성들이 있었죠. 길이, 뭐 대각선, 뭐 그다음 하이트, 위드스 이런 여러 가지 그런 특성들이 있었는데 그런 특성들을 이용해서 물고기의 무게라고 하는 수치를 예측해 보자라고 하는 게 우리가 오늘 다룰 문제입니다. 그래서 수치를 예측하는 거기 때문에 회귀가 되는 거고요. 문제를 조금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어, 농어라고 하는 물고기만 다룰 거예요. 물고기 중에서 아마 퍼크라고 하는 종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농어의 무게를, 음, 농어의 무게를 처음에는 길이만으로, 물고기의 랭스, 길이 특성만으로 예측을 해볼 거예요. 문, 그러니까 문제를 좀 간단히 하는 게 좋겠죠. 문제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물고기의 길이를 알고 있을 때, 물고기의 길이를 알고 있을 때 그 길이를 가지고서 무게를 예측할 수 있겠느냐? 예측할 수 있겠느냐? 일단은 이렇게 해볼 거예요. 굉장히 간단할 겁니다. 굉장히 간단할 거고요. 이때 우리가 예측하려고 하는 값 있죠. 물고기의 무게라고 할까요? 무게. 우리가 예측하려고 하는 값이 무게예요. 이 예측하려고 하는 게 우리가 관심이 있는 거죠. 관심이 있는 값이기 때문에 이거를 관심 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관심 변수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수학에서는 종속 변수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종속 변수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 수학에서 함수를 표현할 때 보통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x가 독립 변수죠. x 값이 변하면 y 값이 변하는 거죠. 그래서 x를 독립 변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y를 종속 변수라고 얘기를 해요, 수학에서. 그래서, 어, 그러니까 우리가 죄송합니다. 길이를 알고 있으면 무게를 계산하겠다. 이거잖아요. 물고기의 길이를 가지고서 물고기의 무게를 계산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무게가 종속 변수가 돼요. 종속 변수. 그래서 뭐 관심 변수라고도 부르고 라고도 부르고요. 이게 레이블이 되는 겁니다. 레이블이 되고 우리가 알아내고자 하는 타겟이 되는 거죠. 알아내고자 하는 타겟이 되는 거예요. 타겟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랭스. 길이는 독립변수인 거예요. 독립변수. 뭐 그냥 특성, 피처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피처라고도 얘기를 하고. 두 가지를 다뤄볼 겁니다. 알고리즘은 두 가지 알고리즘으로 할 거예요. KNN 알고리즘으로 물고기의 무게를 예측을 해보기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리니어 리그레션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으로도 물고기의 무게를 우리가 예측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 KNN이라고 하는 알고리즘, 사실은 KNN은 분류할 때만 사용을 했었는데, 이 분류하는 알고리즘이 수치를 예측하는 데에도 사용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리니어 리그레션, 선형회귀라고 부릅니다. 선형회귀라고 부르는데,
이 선형회귀가 어떻게 숫자를 예측하는 것인지 설명을 드릴 겁니다. 네, 여기까지가 끝나고 나면 이제 문제를 좀 더 확장을 해서 그 농어의 무게를 무게를 다른 네 개의 특성 들을 사용해서 예측을 해볼 거예요. 예측을 해볼 겁니다. 요거를 이렇게 좀 쓸까요? 물고기의 무게를 예측하는데 물고기의 무게를 길이만 가지고서 예측을 할 거다. 물고기의 무게를 길이만 가지고서 예측을 할 거고요. 요렇게 쓸 때, 요렇게 쓸 때, 종속 변수 y는 독립 변수 x와 독립 변수 x가 값이 변하면 그거에 따라서 y를 계산할 수 있다. 어, 그래서 이쪽이 y축, 이쪽이 x축.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음. 요거는 간단하게 쓰면 무게를 예측하는데 네 가지 변수를 사용을 할 거예요. 물고기의 무게도 사용을 해볼 거고요. 물고기의 대각선 길이도 사용을 해볼 거고요. 물고기의 키라고 하는 변수도 사용을 해볼 거고, 물고기의 두께라고 하는 변수도 사용을 해볼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독립 변수가 4개인 거죠. 독립 변수가 4개, 종속 변수, 관심 변수, 레이블이 있는 것. 4개의 독립 변수를 가지고서 하나의 우리가 관심 있는 관심 변수를 예측해 보겠다라고 할 겁니다. 여기서는 뭐 이것도 사실은 KNN으로 할 수도 있어요. KNN으로 할 수도 있지만 일단 뭐 시간 관계상 리니어 리그레션으로만 먼저 해보고요. 뭐 시간이 된다면 뭐 KNN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오늘 다룰 내용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어떤 일들을 할 건지 아시겠죠? 오늘 무슨 일들을 할 건지. 네. 자, 그러면 필요한 모듈들을 한번 쭉 먼저 정리를 할게요. 우리가 오늘 사용할 것들, 모듈이나 클래스나 함수 이름들 쭉 한번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포트, 넘파이 사용할 거, 넘파이. 배열 이용하려면 넘파이 있어야 되죠. 데이터 프레임 사용하려면 판다스 있어야 되죠. 판다스. 그 다음에 시각화하려면 매트플러릿. 가장 기본이 매트플러릿 파이플러시잖아요. 그 다음에 C본까지. 그 다음에 사이클런 패키지에서 제공되는 클래스나 함수 이름들을 가져올 건데요. 여러분들이 머신러닝 하는 과정을 한번 머릿속으로 쭉 생각해 보세요. 제일 처음에 데이터들을 어떻게 하죠? 데이터를 수집하죠. 데이터를 수집했으면 그 수집한 거를 가지고서 탐색해보고 시각화해보고 이런 작업들을 할 거고요. 그거는 여기 있는 것들 가지고 다 될 거고. 데이터에 대한 탐색이 끝났으면 그 다음 단계는 훈련과 테스트로 이제 나눠야죠. 그죠? 항상 그 훈련시킬 데이터와 일반화 성능을 측정하기 위해서 훈련하지 않고 남겨놓는 데이터를 항상 떼어놓는 그런 데이터를 항상 남겨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제일 처음 하셔야 될 게 훈련셋과 테스트셋을 구분하는 거예요. 어, 훈련셋과 테스트셋을 구분하는 거는 사이클 런 패키지에 보시면은요. 어, 모델 셀렉션이라고 하는 모듈이 있고요. 여기에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이렇게 훈련셋과 테스트셋을 구분해 놓고 그 다음에 만약에
훈련시키기 전에 해야 될 일들이 있을까요? 훈련사과 테스트에서 구분을 했어요. 그 다음에 또 뭔가 훈련시키기 전에 해야 될 일들이 있을까요?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모델을 훈련시키기 전에 우리가 무슨 일을 했었었는지. 표준화. 맞아요. 그러니까 변수가 여러 개가 사용되는 경우에 우리가 독립 변수가 하나밖에 없으면 표준화라고 하는 게 필요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변수들이 여러 개가 사용이 되는 경우, 변수들이 여러 개가 사용이 되는 경우는 표준화라고 하는 게 필요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 거를 전처리라고 합니다. 전처리. 사이클 런에는요, 전처리, 영어로 프리 프로세싱. 프리 프로세싱 모듈 안에 스탠다드 스케일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스탠다드 스케일러. 그 다음에 우리가 선형회계를 할 때, polynomial features라고 하는 것도 사용을 할 겁니다. 요거는 따로 할까요? 요거는 제가, 요거는 표준화, 특성 스케일링 하기 위해서. 어, 독립변수들을, 사이클 런 패키지에 역시 마찬가지로 프리 프로세싱에 어떤 클래스가 있냐면, polynomial features라고 하는 게 있어요. 타이핑 다 하실 필요 없으세요? 콜앱에서 요거 보여주죠. 클래스 이름 보여주죠. 그냥 엔터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게 타이핑 하기도 빠르고, 오타도 없겠죠. 이 폴리노미얼 피처스는 나중에 선형회계를 할 때 할 거예요. 선형회계를 할 때 다차항을 추가할 할 수 있는, 일종의 변환기 클래스입니다. 선형회계에서 이용을 할 거예요. 선형회계에서 그리고 이것도 전처리 과정에서 필요한 겁니다. 전처리 과정에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폴리노미얼 피처스도 프리 프로세싱이라고 하는 모듈 안에 있습니다. 모듈 안에 있고요. 자, 그래서 훈련셋과 테스트셋을 구분을 하고 분리를 하고 뭐 특성 스케일링을 한다거나 다차항을 추가한다거나와 같은 전처리 과정이 다 끝났으면 데이터에 대한 전처리 과정이 끝났으면 그 다음 단계에서 할 거는 뭐예요? 이제 모델을 훈련을 해야 되죠. 독립변수들에 대한 전처리까지가 다 끝났어요.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서 특성과 레이블을 모델한테 주고서 학습해라고 하는 거죠. 학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델을 선택을 해야 돼요. 우리 두 가지 모델 사용하기로 했었죠. scikit-learn 패키지에 있는 KNN은 가장 최근접 이웃이잖아요. 우리말로 옮기면 최근접 이웃이에요. 그래서 모듈 이름이 네이버스라고 돼 있어요. 이웃이라고 돼 있어요. 이웃. 여기에 import k 네이버 트랜스포머가 있고요. 트랜스포머가 있고 클래시파이어가 있고 리그레서가 있어요. 셋 중에 뭐 쓸 것 같으세요? 우리 오늘 하려고 하는 문제는 뭐예요? 회기죠. 회계는 리그레션이죠. 그럼 클래스 이름이 리그레서예요. 리그레서. 얘가 뭐냐면 KNN 알고리즘을 사용한 회기. 예, 회기. KNN 알고리즘을 사용한 분류는 K 네이버스 클래시파이어. KNN 알고리즘을 사용한 수치 예측은 K 네이버스 리그레서. 그래서 클래스 이름들을 보시면 앞에 알고리즘 이름까지는 똑같은데 뒤쪽에 클래시파이어, 그 다음에 리그레서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네. 뭐 예를 들면 decision tree classifier라고 되어져 있으면 결정나무 decision tree를 이용해서 분류를 하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이고요. decision tree regressor라고 하면
디시전 트리라고 하는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수치를 예측하는 머신러닝 모델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앞쪽 클래스 이름에서 앞쪽은 어떤 머신러닝의 알고리즘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 클래시파이어냐, 리그레서냐, 이거는 분류 문제를 하는 거냐, 회귀 문제를 하는 거냐. 그런 식으로 클래스 이름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스 이름들 외우기가, 클래스 이름들을 그, 익히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되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리니어 리그레션이라고 하는 거 사용하기로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리니어 리그레션은 사이클런 중에서 선형 모델에 해당합니다. 선형 회계라 그랬죠? 선형 회계는 선형 모델에 있어요. 선형 모델에 임포트, 임포트, 리니어 리그레션. 얘는 특이하게도 리그레서가 아니라 리그레션이라고 되어 있어요. 리그레션. 전통적으로 선형회귀라고 해가지고, 어, 굉장히 오래전부터 선형회귀라고 하는 용어로 많이 불렸었기 때문에 얘는 클래스 이름이 리그레서가 아니라 리그레션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얘가 선형회귀 알고리즘이에요. 선형회귀 알고리즘.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모델들을 훈련을 시키겠죠? 모델들 딱 훈련을 시키게 되면 그 다음 단계에서는 뭘 할까요? 모델 훈련이 끝났어요. 그 다음에서 할 일은 뭐예요? 평가. 그렇죠. 예측을 해보는 거죠. 예측값들을 찾아보는 거예요. 훈련 셋에서는 수치들을 얼마나 잘 예측을 했는지, 그 다음에 훈련되지 않는 데이터들도 수치를 잘 예측할 수 있는지라고 하는 예측을 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로 잘 맞추는지를 평가를 내려야 되겠죠. 평가 지표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래서 사이클 런에서 평가 지표 영어가 뭐예요? 매트릭이잖아요, 매트릭. 매트릭스 모듈 안에 평가 지표들이 있어요. 평가 지표들이 있는데, 분류는 간단하죠. 분류는 몇 퍼센트 정확도냐, 10개 중에 몇 개를 잘 분류를 했느냐. 요것만, 그게 가장 대표적인 거잖아요. 그죠? 근데 회계는 숫자를 얼마나 잘 예측하느냐예요. 그러니까 정확도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 게 아니고요. 오차가 얼마나 크냐, 작으냐예요. 오차가 얼마나 크냐, 작으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고기의 무게를 예측을 하려고 하는데 실제 물고기 무게가 뭐 900g짜리였었어요. 뭐 K 네이버스 리그레서는 850g이라고 예측을 했고 리니어 리그레션은 910g이라고 예측을 했어요. 그러면 누가 더 성능이 좋은 걸까요? 이렇게 예측한 게 성능이 좋은 거예요? 이렇게 예측한 게 성능이 좋은 거예요? 1번이 성능이 좋은 거죠. 그죠? 어. 얘가 성능이 좋다라고 하는 건 뭘로 판단을 해요? 실제 값에서 얘는 10g밖에 차이가 안 나고요. 얘는 실제 값에서 50g이 차이가 나는 거죠. 그 차이, 그 차이를 뭐라고 부르면 오차라고 부르는 거죠. 실제 값과 예측 값의 차이, 여기는 10g 차이고 여기는 50g 차이. 실제 값과 예측 값의 오차를 가지고서 오차가 작으면 좋은 모델인 거고요. 오차가 크면 안 좋은 모델인 거예요. 그렇게 평가를 내린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때 사용하는 개념들이 mean squared error라고 하는 게 있고요. mean absolute error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R2 score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회귀 문제에서의 평가 지표. 얘네들은 회귀 평가 지표들이에요. 회귀 평가 지표들. 어, 정확도, 정밀도, 재현율이라고 하는 평가 지표들을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mean squared error가 어떤 의미인지, mean absolute error가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R2 score가 어떤 의미인지는 수업을 통해서 저희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평가까지 내렸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어떤 모델이 좋으냐, 이게 좋은 모델이냐, 나쁜 모델이냐 평가를 내려보고, 그다음에 뭐 두 개 이상의 모델을 비교했을 때 점수가 좋은 모델이 좋은 모델이다. 이렇게 우리가 선택을 하는 기준이 될 수가 있겠죠. 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교재에 없는 내용을 하나 저희가 다룰 건데, 사이클런에는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 모듈이 있어요.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 모듈이 있어서 이 모듈 안에 클래스 이름이 또 파이프라인이에요. 그래서 파이프라인이 무엇인지 개념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거 대소문자 주의하셔야 돼요. 여기 파이프라인에서 모듈 이름은 소문자로 되어 있어요. 모듈 이름은 소문자로 되어 있고 대문자로 시작하죠. 대문자로 시작하는 거는 클래스예요. 클래스이기 때문에 생성자 호출해야 되고 생성자 호출한 다음에 메서드를 호출해서 사용하는 것들이 클래스들입니다. 클래스들. 저는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변환기와 변환기와 추정기를 연결, 연결하는 역할,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클래스, 연결하는 클래스라고 연결하는 클래스. 변환기, 추정기 이런 용어가 나왔는데 이것도 제가 파이프라인을 할 때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일단 임폴트까지만 하고요. 네. 데이터셋까지만 준비만 할까요? 피쉬, 데이터, 데이터셋 준비. 어, 파일이 있는 주소는요, 저자의 GitHub에서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교재에 저자, bit.ly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fish, csv, 데이터 이렇게 되어져 있을 겁니다. fish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pandas.read 이거 CSV 파일이에요. 그래서 read CSV 여기다가 파일 경로만 주시면 돼요. 피쉬 한번 출력해 볼까요? 네, 이렇게 출력이 되죠. 요거는 우리 많이 봤었던 거죠. 물고기 종류 있고요. weight, length, diagonal, height, width 이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 프레임이었죠. 네. 그래서 요 데이터셋에서 어종은 터크라고 하는 어종만 선택을 할 거고요. 그리고 첫 번째 문제는 웨이트를 예측할 건데 무엇을 가지고서 랭스만 가지고서 그 예측을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fish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까지만 준비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뭐 별로 질문할 거 없으시죠? 네, 임포트하고 리드 CSV밖에 안 했으니까. 네, 그러면 저희 35분까지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